월 5만 원씩 예약되어 있는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명이 자기 실력으로 맞췄다고 하면 제게 오세요.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알려줬거나 컨닝했다고 하면은 양심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질문들이 나갈 거예요. 예, 맞히는 분들에게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상금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면 극적인 면도 많고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거대한 힘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세계 강대국들이 그 이끄는 면을 강대국들이 결정해 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이 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자존심이 상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러나 자존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역사 공부하면서 막 존감과 자존심이 막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계 1차 대전은 제국주의의 후발주자들, 즉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식민지 해방하겠다라는 슬로건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지 해방을 상당히 이루었는데 이들이 더 많은 착취를 했어요. 이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이유입니다. 즉 부자가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전쟁 방식은 참 오전했어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놓고 그 땅을 계속 점령해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육군이 상당히 필요했던 전쟁입니다. 1차 대전은.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은 자본주의의 빈부와 격차에서 발생했습니다. 즉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토대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후발주자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1930년경에 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붕괴의 지경에 빠졌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웃 나라를 침범해서 빼앗아서 공급을 채우려고 했어요. 이게 2차 대전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입니다. 독일은 유럽으로 프랑스를 점령해 들어가고 이탈리아는 아프리카로 점령해 들어가고 일본은 만주와 더불어 중국으로 점령해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자원, 즉 자원과 자본을 찾아서 간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한 거예요. 이때 등장한 전쟁 방식은 진격전입니다. 쉽게 말해서 탱크를 몰고 들어가는 전쟁이에요. 항공기가 필요한 전쟁이고 2차 대전은 항모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940년경에 일어난 2차 대전에서는 2차 대전의 전쟁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탱크, 비행기, 함선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격차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무배 띄우고 노젓는 시대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이 기름을 떼 가지고 배에서 비행기가 뜨는 그런 항모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진격전이라고 하고 이때 처음으로 미군과 일본이 해전을 겪을 때 레이더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레이더. 2차 대전에 레이더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레이더가 아니라 눈으로 꼬라서 쏘는 소총도 없었어요.
얼마나 격차가 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자본, 돈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은 3차 대전은 미사일과 드론의 전쟁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군인들이 진격에 성공하고 드론이나 미사일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양민들만 많이 죽는 거예요. 군인들은 많이 안 죽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 병폐 때문에 1차, 2차 대전을 겪었고 이때 등장한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낙원의 이야기, 유토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전쟁하는데 우리는 공평하게 나눠 쓰자. 이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막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공산주의가 그냥 전 세계에 확 퍼졌어요.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그럽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본주의의 강대국 나라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비행기와 항공, 함선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탱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점점 역사의 힘이 줄어듭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연도별로 쭉 얘기할게요. 1936년에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1937년에는 황국 신민선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한다고 선사 이렇게 하고서 일본의 이 충성 맹세가 있었어요. 그거를 학교나 관공서에서 다 시켰습니다. 1938년에 우리가 쓰는 한국말과 한글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이 38년에 이 조치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1945년대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노예로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지능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글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맹률이 80%가 넘었어요. 1945년, 48년 해방 때. 그래서 왜 그랬냐면 38년에 한국말과 언어를 금지시켜서 그래요. 한글 금지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1940년에 창씨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힘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씨개명이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일본 성이 다 있어요. 우리의 족보타굴로 가면 우리의 조상들이 창씨개명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1941년에 와서 일본이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결론 때 제가 얘기할 건데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이때부터 세계에 태평양을 두고 나서 태평양 해전이 일어나요. 이 태평양 패권을 누가 갖느냐? 일본이 갖느냐? 미국이 갖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941년, 40년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역을 그들의 함대와 해군 기지를 두고 태평양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고 대륙을 지금 점령하러 들어온 거예요. 해양을 벌써 다 차지하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안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양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이때부터 일어나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무수한 해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중간에
중간에 1943년 9월에 이탈리아가 항복합니다. 이탈리아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쪽으로 진군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1943년에 2차 대전을 일으키고서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는데 이때 이집트에서 국제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회담을 아는 사람 우리 학생 중에 이집트 얘기했는데 모르나? 대충 짜맞추면 알 것인데 우리 30, 40대까지 카이로 회담 송이 있다가 5만 원 줄게. 카이로 회담이 있었어요. 이 회담 장소가 앞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가는 데예요. 이탈리아가 꺾어졌단 말이에요. 이탈리아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니까 이집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이 열려요. 앞으로 회담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때의 연합군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참석했어요. 이때 연합군은 중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 국제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말이에요. 잘 들으라고 그랬어요. 적당한 시기라는 말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치적인 수사입니다. 아주 기분 나쁜 얘기예요. 우리 정치인들도요, 거짓말을 하면 이런 말 누려서 말해요. 며칠 날까지 대한민국을 독립시킬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적당한 시기요. 이게 고물줄이요. 2000년 후에 일어날지 1만 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얘기야. 그런데 한국 독립을 시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막 한국이 좋아서 난리 났지. 그런데 정치적으로 쏘기려고 그런 거야. 아주 기분 나쁜 말이야. 지금까지 카이로 회담이 대한민국 독립을 보장했다고 역사를 가리켜요. 그런데 적당한 시기라는 말을 우리는 안 쓴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농락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1943년하고 1944년까지 일본하고 미국하고 태평양을 차지하려고 이 태평양 해전이라고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전쟁하는 척척 미국이 이깁니다. 이기는 내용만 할게요. 베이스스톤 작전에 대해서 미국이 중태평양 일본 해군 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트럭섬이라고 할 때 미군 해군이 승리했습니다. 필리핀 해전에서 미군 해군이 승리했습니다. 사이판, 마리아나 군도에서 미군 해군이 승리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미군 해군이 승리했습니다. 이오치마에서도 해군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부른 내용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이 지금 부른 그 섬이 다 일본 해군 기지였어요. 해군 기지인데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항모가 있었어요. 항모를요, 아이러니하게 일본이 전 세계에서 최강 항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본따서 미국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일본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해양대구의 패권을 1943년에서 1944년의 해전에서 모두 패함으로 미국에게 안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최대 해양대국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G1이라고 하는 1등 국가로 군사 1등 국가로 하는 것은 해군 기지를 전 세계에 다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해군 기지가 하나도 없고 연구 기지가
저쪽에 있죠. 남극에 연구기지. 연구기지 해양기지가 아니에요. 그 해양기지로 연구기지 꾸린 군사기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강대국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우리가 태극기봉을 세운 이유가 미국이 전 세계에 세워놓은 해양기지에 성조기 보고서 열받아서 세운 거예요. 50m짜리 세우려고 했다가 지금 조금 낮춰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요, 미국이요, 해양기지마다 그들의 성조기를 세우는 걸 보면 진짜 열불나는 얘기 나와요. 그만큼 강대국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강대국, 무역의 강대국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항구를 가져야 되고 항구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 세계 패권을 다쓸 수가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945년 5월 7일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는 독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지금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국제회의가 있었어요. 여기 회의 이름을 아는 사람, 우리 학생들. 아까는 카이로 회담이 있었어. 사랑아,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거 마치면. 사랑아, 네, 용감하다. 이때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얄타 회담이 있었어요. 얄타 회담 들어봤죠? 성미 들어봤지? 아하, 얄타 회담 이제 안 잊어버릴 거다. 왜 이 얄타 회담이 크림반도에서 일어났냐면 이제 소련이 개입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얄타 회담이 소련 땅에서 일어났냐면 이때 미국의 루스베르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합니다. 중국이 탈락돼요. 왜 탈락되니까 일본이 만주 들어서 중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패전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탈락합니다. 그런데 승전국이 어느 나라냐면 러시아가 독일이 좀 있다가 항복했다겠죠.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한테 져서 항복한 거예요. 러시아가 뭐 진군을 하다가 막혀가지고 이때 막 소련이 얻은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까 그때 국제대회 대표가 스탈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담 장소가 상징적이라겠죠. 그래서 스탈린이 자기네 땅 크림반도가 상당히 휴양지입니다. 땅이 겁나게 아름다워요. 풍광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거기에서 얄타라는 지역에서 국제회담을 열어요. 그런데 이 회담이 상당히 중요해요. 미국과 영국이 소련 스탈린에게 일본의 항거에서 전쟁 참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러려는데 이게 엄청난 나중에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갑자기 소련이 만주를 점령하고 한반도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일본 사할린에 있는 4개의 섬을 점령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요청을 했어요. 이쪽 극동 쪽에서 이제 일본 하나만 남았다. 근데 독일도 항복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만 남았으니까 너희들이 러시아가 군사를 극동쪽으로 돌려서 우리는 해전, 그러니까 미국은 1944년까지 태평양을 차지하려고 해전을 여는데 거기에도 벅차 일본을 상대하기가 육지까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나 중국까지 올 힘이 안 돼. 그러니까 러시아 보고 이제 유럽은 평정이 됐으니까 군사를 극동적으로 돌려서
한반도 쪽으로 가지고 만주 중국에 있는 일본을 밀어내라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 루스베트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게 자존심 상해서 이거 안고 집어넣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얄타회담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극동로 진출해서 꽁알 쪼아먹듯이 그냥 만주, 사할린 4개국, 한반도의 38선 일부를 그냥 주워 먹었어. 그때 해전을 겪느라고 일본이 힘이 막 빠질 때니까 그냥 주워 먹어버렸어요. 이 소련이요. 이어서 독일이 항복한 후에 국제회담이 또 열립니다. 국제회담이 열려요. 그 국제회담, 세 번째 국제회담 열리는 아는 사람? 포츠담 회담. 이야, 5만 원. 5만 원. 1945년 7월. 그러니까 이 포츠담 회담이 어디서 열냐면 독일이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가서 열은 거예요. 포츠담 회담. 여기에 카이로 선언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반도를 독립시켜주겠다는 문구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문구가 정치인들이 쓰는 정치 수사의 거짓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카이로 회담에서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은 적당한 시기에 국제적으로 보장하겠다 이랬어요. 적당한 시기 때문에 열받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포츠담 회담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승인한다 그래서 적당한 절차가 무슨 절차요? 언제 나와 절차가? 적당한 시기는 1만 년 후에 나올지도 모르고 적당한 절차도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싸움인데 이게 결말나를 이기냐고. 민주주의 형태로 독립을 승인한다. 이렇게 못 박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화끈하게 공산주의로 소련으로 이거 안에서 공산주의로 독립을 한다 이렇게 하든지 적당한 절차 이래가지고 이 말로 이래가지고 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안 불러서 그래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하면 계속 방해되는 국제사회의 말이 나오는 거지. 계속 적당한 시기 때문에 적당한 절차 이게 정치적인 수사라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교고 군사고 경제고 힘이 계속 약화되니까 우리나라 언어에도 약화되고 우리나라에 해방될 때 문맹률이 80%가 넘어버리고 그리고 외교관으로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영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몇몇 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회의 장소에 들어가서 반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하는 사람들 지들끼리 좋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로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 임시정부가 들어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신탁 통치의 빌미가 되고 정부 수입에 대한 연기가 되는 일이 1948년도까지 계속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적당한 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소위원회에서 만나면 적당한 절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합의가 안 돼요. 아주 이게 열불나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외교부서나 정치인들이 막 웅변하죠. 웅변하면 잘 들어야 돼요. 거기에 선동하는 말과 이 정책인 수사요. 코다 깨면 코다 깨고 저쩌다 깨면 저쩌다 깨고 이런 말을 써. 우리처럼 약속을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무엇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육하 원칙을 깨가지고 사람이 무슨 적당한 시기 이런 식으로 써버려. 이게 지금 외교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았으니까 자존심 상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좀 글 좀 잘 알아야 돼, 이제. 영어만 알아서 안 돼요, 이제. 러시아까지 막 통달해야지, 이제. 공부 부진해야 돼, 애들이.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쉽게 말해서 카이로 회담에서 그런 정치 수사, 포츠담 회담에서는 이런 정치 수사, 얄타 회담에서 러시아의 참전을 극동적으로 돌렸다는 것을 강대국들이 지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약소국가라서 그들이 정해버려. 그들이 정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 열불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야. 이렇게 됐을 때 1945년 독일이 항복한 후에 미국이 핵폭탄 개발을 완성합니다. 이거 보고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 사람들끼리는 핵폭탄이다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경제개발 이런 얘기인 줄 알아. 그래서 이게 뭐해요, 이게 맨하튼 프로젝트란 말이. 그래서 핵폭탄을 완성해요. 그 독일이 항복할 때쯤. 그리고 이제 1945년 3월 10일에 미국이 1945년이면 미국이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의 일본 기지를 다 석권하고 어디까지 석권하냐면 일본의 남방에 있는 오키나와 그리고 이오치바라는 섬까지 들어가요. 그 미국이. 그래서 일본 해군 기지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다음에 해군 기지를 차지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항모를 쫙 떼놓고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가서 총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떼와서 막 포탄을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3월 10일에 도쿄 대공습이 있었어요. 이날을 일본 사람들은 치욕의 날로 여기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때 미국이 일본의 수도 도쿄를 공습하는데 세상 처음으로 소위탄이라는 이 포탄을 씁니다. 소위탄 설명해 줄게요. 소위탄이 뭐냐면 석유하고 휘발유를 냉동 상태에서 압축시켜 가지고 만드는 고체입니다. 이게 지상에 떨어져서 뇌관을 통해서 터지면 순식간에 폭탄이 터지는 순간 온도가 2000도에서 25,000도까지 올라갑니다. 폭탄 한 개가 뭐 상상만 해요. 다 녹아. 이 돌이고 다 녹아요. 그런데 이때에 동원된 B-29라는 소기가 한 대의 소위탄을 6.4톤을 실어요. 그러니까 6톤 이상 실어요. 그런데 B-29 소기가 몇 대가 뜨냐면 346대가 뜹니다. 그러면 폭탄의 이 톤수만 2,000톤이 넘어요. 그거로 떴어요. 떠가지고 밤에 도쿄를 저공비행하면서 이 소위탄을 다 쏟아붓어요. 2,000톤 이상. 그래서 도쿄 시민이 밤에 자다가 21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도쿄 시내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살 수 있을까 해서 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물이 2,000도 이상이 되니까 물이 증발돼가지고 펄펄 끓는 거예요. 뛰어들으면 익혀 죽고 달리면 녹아 죽고 그러다가 땅 파고 들어가서 숨으면 산소 부족해서 소위탄으로 막 다 타버려 산소가 없어가지고 지식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1945년 3월 10일 이 대공습 사건을 일본이 철저하게 자기네 자국민과 한반도 중국에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때 일어나면 됐거든요. 그 천지 이 정보력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이때 기회를 놓쳤어요. 대공고습할 때 그냥 우리나라에서 3.1 운동하듯이 그냥 데모 일어나면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반도가 갈라질 일이 없죠. 그때 이때는 광복군들이 그냥 들어와 버렸으면 됐어요. 그런데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6일 날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학생들? 에이그, 아이 됐어. 아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3일 있다가 8월 9일 날 나가사키 그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비슷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핵폭탄 2발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 이거 무조건 항복 때문에 또 열받는 얘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고 나서 9월 2일 날 이 일본 대표가 미국에 있는 함정에 올라가지고 항복 문서에 사인합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 이렇게 담배 이렇게 서 있고 거기서 막 벌벌 떠면서 여기 사인을 하고 있어. 대신이 와서 그래가지고 함정에서 사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일본 전역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항복했으니까. 그런데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945년 9월 9일 날 한반도를 미국에 이양한다고 일본에 있는 정부 대신들이 사인해 버렸어요. 이게 공식 문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의지와 우리와 상관없이 일본이 한국을 미국에 넘겨버렸어. 이게 전쟁의 승전국의 특징이에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나라의 소유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소유가 한반도가 일본이니까 한반도의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 일본에 있는 입장기가 안 들어가고 성적이 올라가 버렸어. 특기가 올라간 게 아니야. 9월 9일 날. 네, 이렇게 열받는 사건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게 전쟁에 참가한 승전국의 특권이에요. 이게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의 의견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의 나라를 왜 지들끼리 넘기고 지들끼리 팔아넘기고 이러냐는 거예요? 자존심만 상하면 돼야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다니까. 이렇게 돼서 그렇으면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바뀌는 역사에서는 반드시 참전해서 반드시 승정보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남들이 이겨서 승리해서 찾아만 가서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아주 거지근성으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막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전국과 참전국으로서 이게 교환권이 생겨버리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이게 1945년도에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제에 저항하는 3.1 운동 이후에 다 무장폭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무장독립군, 광복군, 의혈단, 의병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의 성과가 대단했어요. 막 만주에서 막 청산리 전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청산리 전투가 만주 남해 땅에서 일어나지 말고 우리나라 평양에 일어나서 평양에서 청산리 전투, 평양 전투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부산에 일어나서 부산 전투 이렇게 이름이 붙대는데 청산리 남해 땅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전과가 이 연합군에게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승전국에 나오는 2차 대전 끝에 승전국의 역사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는데 일본이 무작정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땅에서 내 땅과 내 집을 우리가 묻혀진 거예요. 그래서 9월 9일 날 일본이 사인했는데 그 서류 가지고 미국이 지냈거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한반도를. 이게 뭐 우리 잘못이지, 뭐 우리 잘못이지. 도쿄에 대공습이 3월 10일 날 있다는 것만 알아서도 막 그때 들고 일었으면 되는데 우리는 승전한 기념이 없어. 승전한 기념이. 전쟁에 참여한 기념이 없어.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게 승전국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미군이 하는 얘기가 그래. 니들은 뭐 했냐고. 열불나는 역사를 갖고 있어 이게. 그래서 백범일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구 선생이 쓴 일기입니다. 8월 15일 날 쓴 일기예요. 이게요. 일본이 항복하였다.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진다. 잘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좋다고 다 만세운동을 하는데 김구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 수년 동안 애써 참전 준비를 했다. 다 허사가 되었다. 수년 동안 이 참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시안과 포항에서 훈련받은 우리의 청년들에게 비밀 무기를 주어 미국 잠수함을 태워 분구로 들여보내요. 국내의 중요 거점을 파악해 점령 후에 미국의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이 허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땅을 되찾으려고 완벽한 전쟁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미군 육공성과 약속이 된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왜 적은 항복하는가? 이렇게 써놨어. 외적이라고 써. 외적. 그런데는 왜 무조건 항복하냐? 우리가 항복권이 들어간 후에 항복해야지. 그러면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그런데 이번 천황이라는 놈이 무조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승전국에 우리나라 군대가 한반도에 있었다고 하는 게 조그만 조각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에게 이 은권이 나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싸운 게 맨 상해 원서 폭탄 던진 거 빼고 없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싸운 전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없이는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2차 대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자기 나라 해방시킨다고 막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레지스탕을 자기 땅에서 싸우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내 땅에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광복군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얼권이 안 생겨가지고 그 러시아하고 그냥 미국이 그냥 판을 갈라먹어 버렸어요. 그래도 깜깜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잘난 사상 싸움만 해요. 자유주의가 좋으니 공산주의가 좋으니 이 싸움만 했었고 총도 하나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맨날 주댕기로만 싸우는 거야 입으로. 그렇게 열불나는 역사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우리 이제 이상무장을 있어가지고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전시 작전권이 있습니까 지금? 정시 작전권이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럼 정시 작전권을 언제 잃었습니까? 6.25 전쟁 때 잃었어요. 왜 이런다면 우리나라 국군이 중공군과 북한과 싸우는데 전과가 없어. 전과가 없어. 그래서 뺏겨버린 거야. 우리나라가 전과에 있는 단 하나의 사단 1사단에 백서엽 장군만 이 작전권이 있어. 이 사람에게만. 이 사람만 승전한 승전보가 있어. 이 사람에게만. 백서엽 장군에게만.
그래서 미국이 백서엽 장군이 살아계실 때까지 백서엽 장군만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작전 방식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다른 군인, 다른 사단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시작전권입니다. 그 백서엽 장군이 돌아가셨어. 100% 없어요. 우리에게는. 6.25 전쟁 때 우리 군인들이 북한 공산당하고 섞여가지고 어떤 놈이 적인지 어떤 게 인민군인지 우리 다 섞여버리니까 그냥 미군이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전진아파 명령부대 우리나라 장군이 미군을 확 떨어뜨려야지. 백서엽 장군이 가만히 있었어. 이게 열불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핏대 세우는 얘기예요. 6.25 전쟁 때도 그랬는데 8.15 해방이라는 그 해도 우리나라 광복군들이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일으킨 전과가 없어. 장군이 장수가. 그런데 미국에서 싸운 전과는 무진 많지. 청산리 전투요, 누구요, 김좌진이요, 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우리 역사서는 이거 만들어내는 막 이게 도토리가 기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나와서 태평양에서 막 항모를 띄워놓고 막 거대한 전쟁할 때 우리는 총을 쏘야 되고 그 사람들은 레이더를 띄워놓고 전쟁할 때 우리는 총도 없어. 그래서 이 땅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나라 한반도 해방될 때 이 땅에서 이렇게 놓는 모든 전과가 없어 우리에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역사가 바뀌는 데는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내 땅에서 내가 피를 흘려놔야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엔이 들어가지고 무사히 땅 피를 흘려가지고 그들이 우리 자유를 지켜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원권을 말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켰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전시작전권까지 폐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고 유엔군이 들어와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는 뭐랬냐? 총알 맞아서 많이 죽었지. 많이 도망다니고. 한편은 인민군에 가서 싸웠다가 한편은 국군에 와서 싸웠다가 다 섞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지휘하는 사람들이 모든 군대 조직에 정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장수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에서. 백서엽 장군 외에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파에서는 왜 백서엽 장군을 갖다가 국립묘지도 못 믿게 하냐? 원태천지 원수요. 좌파 쪽에서는, 공산주의에서는. 그러니까 백서엽 장관이 위대한 장수요. 그의 작전권을 미국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만. 그래서 백서엽 장군이 미국에 나타났다가 봐요. 국가수상 원수들도 아주 무릎 딱딱 꿇어버립니다. 이 사람에게.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게 없어. 그런데 그냥 막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돌아갔을 때 막 국민규제 문자 안 문자 막 친일파냐 별 얘기 다 해가지고 사오심 상하게 만들어버렸지. 그 제가 8.15 광복을 두고 여러분에게 이 처분 인원에게 이런 강의를 하는 게 우리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청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설명이 그거잖아요. 다 강대국들이 지들이 찢어서 지들끼리 결정하고 지들끼리 회담하여. 그럼 지들끼리 모여서 회담하고. 그래 적당한 시기에 그냥 한국 독립시키자. 적당한 시기가 문제예요.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독립시키자. 적당한 절차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인 기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작작한 절차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답변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기록이 돼야 될 텐데 한국인 기자가 한 명이라도 있어? 못 물었지. 그러니까 명문화로 딱 인쇄돼가지고 그 다음날 끝나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지금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눈물로 씨를 뿌릴 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요. 우리에게는 눈물로 씨가 남아있어요. 제가 지도를 그릴게요. 지도를 그리면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도 반쪽이에요. 이쪽이 남한이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쪽이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또 우리 서해를 거쳐서 중국이 이렇게 돼 있어. 중국.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러시아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 그러면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사할린의 4개의 섬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섬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가 대만입니다. 대만. 그리고 필리핀이 이어져 가지고 필리핀이 대만하고 여기까지 필리핀까지 와요. 여기 대만하고 여기까지 필리핀하고는 100km 아니요. 40km 정도밖에 안 돼요. 대만하고 일본하고는 110km 정도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해군기지, 일본 해군기지 오키나와. 네, 여기가 오키나와예요. 여기가 이오치마하라고 하는 섬이 여기쯤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중태평양 해군기지가 일본 해군기지가 여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판초섬이라고 하는 일본 해군기지가 여기 있었어요. 그 바로 밑에가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가 호주예요. 호주. 여기가 필리핀 해전이라던 필리핀 해군 기지예요. 이것도 미국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바섬이라고 하는 자바섬이 여기 있어요. 이쪽이 보르네오 섬이 있어요. 이것도 미군 기지예요. 자, 미군 기지, 자바섬의 미군 기지, 필리핀의 미군 기지, 이오치마 미군 기지, 오키나와 미군 기지, 대만 미군 기지, 호주 미군 기지, 뉴질랜드 미군 기지, 판초섬 피지 미군 기지, 중태평양 미군 기지, 하와이 미군 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미군이 태평양을 찾으려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해군 기지를 이거를 2차 대전 때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셔요? 네. 그리고 나서 에치슨다이라고 있어요. 에치슨다이인데 할게요. 미국에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 1945년 이 2차 대전에 끝날 때 미군은 어디까지를 태평양을 방어하느냐? 즉 미군에 있는 이 기지를 두고 어디까지 방어하느냐 할 때 대륙을 에치슨다이를 여기는 러시아 땅이죠. 에치슨다이를 이렇게 그렸어요. 대만까지. 한반도가 안 들어가요.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해서 이 에치슨다이를 암묵적으로 38선까지
늘려준 거예요, 미국이. 원래 방어선에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 태평양 전체를 미국이 감싸고 해서 꼼짝 못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일본이 감싸서 꼼짝 못하죠. 그렇잖아요. 공산 세력은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공산 세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공산 세력으로 감쌌죠.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여기 어디만 열렸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늘만 열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은 태평양으로 나가서 어디 한 군데에도 해군 기지를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미국과 손잡아가지고 제주도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주도에다가. 그런데 다 반대할 뻔했잖아요. 여론이. 역사 관점을 저거를 못 보니까 우리가 한반도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해군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해군 기지가 우리 있으니까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은 중국도 같이 못하는 해군 기지를 가세요는데 우리는 여론이 반대해버린 거예요. 뭘 알고 반대한 거예요? 누가 반대한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국가 지도자가 반대한 거예요? 여기를 해군 기지. 그럼 봐봐, 여기 해군 기지가 들어오면 미국으로 연대되어 있는 이 해군 기지에 똑같이 들어가지. 내 바다에, 우리는 어떤 바다에 이 어마어마한 해군 기지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는 항모들이 쉽게 말해서 막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배들이 쫙 깔려버려. 북한이 감히 미사일을 쏴. 중국이 사드가 어쩌고 할 수가 있어.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있는데. 그런데 왜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에서 왜 이거를 반대하는 거야? 무슨 국민 여론이 무섭냐고. 역사가 바뀌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내 땅에다가 해군 기지를 못 세운 민족이요. 일제에서 망해서 일제 망할 때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쟁한 광복군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전쟁 승장국의 언권을 잃어버린 민족이요. 인정 안 해줘. 이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고 그걸 인정해 준다니까, 국제사회가. 그런데 너희들은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될 때 뭐 했냐 이거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지. 그래서 기부가 일기에다 남겨놓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복군이 그냥 서울이나 아니면 강원도 태백산맥에다가도 광복군 기지 하나만 만들어 놨어도 우리나라 운명은 이렇게 안 바뀌었다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런 거 관심도 없어. 우리 애들한테 공부 잘해가지고 돈이나 잘 벌으라고 그러지. 관심도 없지. 오늘 이상한 역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갇혀서 하늘만 열려있어. 우리는 하늘만. 그걸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세대가 아직 안 끝났어.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막 일본이 우리가 청보가 일본이 1943년에서 1940년까지 태평양 해전이 막 일어나가지고 짤짤 맬 때 우리는 나무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 대마도라도 전쟁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배 타고 저 서서 가서라도.
그러면은 국가 운명이 달라지지. 왜냐하면 우리도 전쟁에서 대마도라도 차지했다고. 그런데 이게 깜깜하니까 모르니까. 네, 문맹률이 80% 이상이요. 좀 지식한 사람은 공산주의가 좋으니 자유주의자는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다 뺏겼어. 국제사회에서 다 뺏겼어. 그래서 전 세계에 자기 나라 땅을 가지고 있는 2차 대전과 1차 대전에서 해방된 나라가 한반도처럼 반쪽이나 가지고 깜짝 묻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고. 당사자인 독일도 통일됐어. 소독동독이. 우리나라만 못해요. 왜 그러냐고. 하늘만 열려 있으니까. 어디로 갈 수가 있어? 바다로 갈 수가 있어. 대류로 갈 수가 있어. 섬을 건너갈 수가 있어. 우리는 우리 이런 조상 밑에서 태어난 것을 가지고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역사에 개입해 주셔서 저 상황을 바꿔줘야 돼요. 조금 희망적인 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갇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민 안 나간 나라가 없죠. 예, 희망이요. 그 지금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리 차지하면 우리 그냥 다 아프리카로 다 가자고. 왜 저런 데서 살고 있냐고. 다 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이민 나가서 퍼지는 게 세계 점령이요. 애들 좀 많이 나서 좀 내보내요. 좀 눈 좀 뜨게. 그래야 우리는 살아. 이 안에서 싸워봐 맨날 그 얘기요. 너 잘나니 나 잘나니. 아이고 마음 아파. 기분 자수 이상해서 싸우는 게 그거요. 그런 것까지 좀 싸워.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생활을 봐봐. 시험 들세요. 어딨어? 나 누구 시험 들었대. 그래.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시험 들세요. 할 일 없냐? 난 저런 것 때문에 고민이 돼. 구급기도실 세우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고, 시험 들어. 그만두라고 그래. 그냥 시험 들어. 시험 들세요. 어딨어? 지금 막 눈에 막 불을 켜야지. 응? 지금 누구 시험 듣고 싶어? 얘기해서? 시험 들어. 어차피 하늘밖에 안 열렸는데, 내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하늘밖에 안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기도해야지. 그래서 구국기도가요. 8.15 해방 구국기도가요. 진짜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탄을 거두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 역사를 근대사를 좀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하늘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진리요 답이요. 이것만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어 3차 기도하겠습니다.